예, 53회 전기기능장 2013년 4월 시행된 문제를 관련도 문제풀이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1번 사용전압이 220V인 경우 애자 사용공사의 전선과 조영제와의 이격 거리에 대해서 묻고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저압일 경우에는 전선 상호간 같은 경우는 기본 6cm 이상이 되겠죠. 그리고 전선과 조영제와의 이격 거리는 이것도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00V 미만이냐 혹은 400V를 초과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초과하는 저압일 때 요거는 2.5cm 이상, 요거는 4.5cm 이상인데 무조건 다 4.5cm가 되는 게 아니라 건조한 곡세 시공할 경우에는 2.5cm 이상이 되겠죠. 그로 이거는 1번 가번이 됩니다. 가번. 그리고 애자 공사에 의해서 전선 지점 간의 거리는 2m가 되겠죠. 또한 이게 순수 저압일 경우도 있겠지만 고압일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고압일 경우에는 전선 상호 간의 이격 거리 같은 경우는 기본 얼마입니까? 전선 상호간은 8cm가 되겠죠. 그리고 전선과 조영제와의 이격 거리. 이격 거리는 고압일 경우에는 요거보다 더 높아야 되겠죠. 5cm 이상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전선 굵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2.5스키아 이상의 어떤 전선 굵기를 사용하면 되겠지만 고압은 기본이 6스키아 이상으로 사용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전선 지점 간의 거리도 기본 6m 혹은 그 조영제 면을 따라 붙이는 경우에는 2m 이하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2번은 그림과 같은 사이클로 컨버터의 출력 전압의 파형인데 이 파형 자체가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웨이브를 그리고 전류는 요거보다 세타만큼 뒤져 있는 이런 모양을 띠고 있죠. 이때 여기에 세타 1이고 여기에 세타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현재 이 크기에서 이 위쪽에 봤을 때 이 변화는 포지티브, 다시 말하면 순변환에 의한 개념이 될 것이고 여기 있는 요 아래쪽에 있는 게 이 네거티브, 다시 말하면 역변환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포지티브 P 컨버터의 순변환 파트, N 컨버터의 역변환 파트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게 가번이 됩니다. 현재 묻는 거는 여기에서 세타2와 세타3 구간이니까 여기에 세타3, 여기에 세타4 되어 있으니까 결론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구간을 얘기하는 것이죠. (3번은) 직류 복권 전동기에서 무브화 속도와 전부화 속도가 같도록 만들어진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 이 전압 변동률 혹은 속도 변동률을 거의 직류에서는 같이 취급을 하죠. 그러면은 전압 변동률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전압 변동률에 대한 개념이 원래 유기 기전력이 있고 요거보다 단자 전압이 낮죠.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어떤 지점에 있어서의 전격 전류 부하가 걸려있을 때의 전류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유기 기전력이 어디에서 부하 쪽에서 봤을 때 더욱더 높아지는 이러한 형상을 하는 게 바로 이게 과복권이 될 것이고 평복권은 어떠냐? 요거와 거의 유사한 특성을 가지겠죠. 평복권. 약간은 감소가 하더라도 거의 변화가 없는 것. 그리고 부족복권은 이게 거의 이 단자 전압까지 떨어지는 이러한 걸 갖다가 부족복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서 속도 변동률도 거의 어떤 형태로 전압의 변동률과 똑같이 취급하니까 평복권만큼이 바로 무부하 속도와 전부하 속도가
거의 같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다분이 되고. 참고적으로 우리가 이 외에 이것도 보시면은 자동 복권도 있고 그리고 분권도 있고 뭐 이런 직권도 있겠죠. 그러면 이 전압의 차이점은 어떤 차이점을 가지는가? 그리고 타여자 같은 경우는 평복권보다는 약간 감소합니다. 이렇게 된 게 타여자. 그럼 분권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조금 더 떨어지겠죠. 즉 부족복권보다 약간 더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 특성이다. 이게 분권이 되고. 자동복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 그 수화 특성이라 그러죠. 이러한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지겠죠. 자동복권. 그래서 자동복권 자체가 이런 특성을 가지는 것 같다가 수화 특성이라 그러죠. 전압과 전류의 비가 거의 일정하도록 만들어주는 거. 요 정도만 한번. 직권 같은 경우는 완전히 반대로 되죠. 뭐 이런 특성을 가진 게 이제 직권 특성이 될 것이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은 직류기에서 주로 사용하는 권선법 나오죠. 바로 어떤 것이냐. 직류기는 폐로, 고상, 폐로권, 고상권, 그럼 2층권을 쓰는데 2층권 중에도 중권과 파권 뭐 두 가지 다를 쓸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다분이 되겠습니다. 다분. 그리고 동기기 같은 경우는 요건 좀 다르죠. 분포권 그리고 단절권 2층권을 쓰는데 2층권 중에서 주로 중권을 많이 쓰고요.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다번이 되겠죠. 다음은 3번. 공용접지의 특징으로 적합한 것은 공용접지는 각각의 기기나 다른 장치들을 별도로 접지를 잡는 게 아니라 한 군데 다 묶어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기 계통에 영향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뿐이고요. 그리고 보호 대상물을 갖다가 제한할 수 있다 했는데 적합하지 않죠. 보호 대상물을 제한할 수 없고 그리고 접지 전극수가 적어서 시공면에서는 경제적이다. 이렇게 되고 그리고 접지 공사비가 어떻게 됩니까? 공용 접지를 하니까 당연히 낮아지겠죠. 그죠? 그리고 접지극의 신뢰도는 향상이 되고 뭐 이러한 이점이 있습니다. 6번은 어떤 교류 3상 3소식 배전 선로에서 전압을 200에서 400V로 승합했다. 전력 손실은 얼마가 되겠는가? 우리 일반적으로 전력 손실 PL은 3배의 I 자승 R이라고 보통 쓰죠. 그럼 여기서 요 전류 전류 I P는 루트 3 VI의 코사인 세타에서 요거를 전류에 대해서 풀이를 하는 거죠. 그럼 3배에 요걸 반대로 넘기니까 루트 3V의 코사인 세타분의 P 했는 거를 제곱을 하고 저항 R 이렇게 쓰죠. 그러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나오는 PL이 어떤 형태를 띠냐면은 전압의 제곱에 요거 결론 약분대가 없어지니까 전압의 제곱에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P 제곱에 저항 R 이래 됩니다. 고로 전력 손실은 공급하는 전압의 제곱에 대해서 반비례하는 결과를 가진다. 고로 PL은 어디에 대해서 V 제곱분의 1에 이러한 관계를 가지게 되죠. 고로 전압이 어떻게 했습니까? 200에서 400V로 즉 2배 상승했습니다. 그죠? 고로 2제곱분의 1 하니까 결론은 얼마 된다? 전력 손실은 4분의 1배가 된다. 그래서 4분의 1로 감소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겠죠. 예, 7번은 은전량계에 의한 즉 석출량을 알아내는 문제죠. 다시 말하면 패러데이 법칙에 의한
은의 석출량, 즉 전기화학 당량에 대한 사항들도 나오고요. 그래서 석출량 W는 KQ 혹은 KIT 이렇게 쓰는 요 공식에서 사용을 할 수 있죠. I는 KT분의 석출량 W. 그래서 전류의 세기 석출량이 8.054. 그리고 전기화학 당량이 0.001118. 여기서 이 시간은 항상 단위가 세컨드입니다. 시간. 초로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1시간이니까 3600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몇 암페어? 2암페어가 나온다. 평균 구면 강도가 101달러의 전구 5개를 지름 10m의 원형의 방에 넣었다. 그 말은 이러한 원형방이 있다. 여기다가 그 전구 5개를 넣었다. 이렇게.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광속을 갖다 구해야 되겠죠. 즉 다시 말하면은 구면 광도 자체가 주어져 있을 때 구면 광속을 구하면 되겠죠. 구면 광속 F는 구면이 여기에 4파이 I로 표현됩니다. 그죠? 이때 이 I는 광도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했을 경우에 방의 평균 조도를 묻는 문제는 항상 FUM 이꼬르 EAD라는 요 식에서 써야 되겠죠. 고로 조도 E는 AD분의 FUN이 됩니다. 그래서 F는 구면 광속 4파이 I니까 I 값이 101달러. 그리고 U가 바로 여기서는 조명률이 되죠. 조명률 0.5. N은 개수 5개 되고, 그리고 면적이 이러한 반지름이 지름이 10m짜리니까 면적은 4분의 파이 D 10m의 제곱. 관광보상률이 1.5죠. 1.5. 이렇게 되는 게 여기가 얼마? 26.7 록스가 나온다. 그래서 이게 가번이 되겠죠. 이거 9번 같은 경우는 저압 연접 인위선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저압 연접 인위선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한 수용 장소의 인입구에서 분기하여 다른 시질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다른 수용 장소의 인입구까지 이르는 전선을 갖다가 연접인위선이라 그러죠. 그러면 연접인위선은 기준이 폭 5m 넘는 도로를 넘지 말아야 되고 옥내를 관통하지 말아야 되고 또한 그 인입점에서 분기하는 점에서 100m를 넘지 않아야 되는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충족시키는 것이 바로 답이 요게 가번이죠. 100m를 초과하지 않을 것. 나번은 5m를 초과한 도로 행하지 말아야 되고 그 숫자가 잘못됐죠. 옥내를 통과하여 시설하지 말아야 되며 또 그리고 지름은 최소 2.5스퀘어의 경동선인데 보통 옥 외에 사용할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다 2.6mm 이상의 경동선 이상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극의 흡인력 F와 자속 밀도 B와의 관계를 옳게 설명한 것을 찾아라. 원래 자극의 흡인력 F는 FM 곱하기 면적 S에 대한 개념이죠. 다시 말하면 단위 면적당 흡인력을 갖다가 거기다가 면적, 요 단위가 뉴턴 퍼 메다 제곱이니까 여기다가 메다 제곱을 곱하게 되면 없어지니까 뭐가 나온다? 단위가 뉴턴이 나오죠. 이렇게 풀을 해야 되니까. 그럼 여기서 단위 면적당 흡인력 FM은 단위 부피에 축적되는 에너지의 크기와 같기 때문에 여기에는요 FM은 2분의 1 BH 그게 B 이꼬르 뮤 H가 됩니다. 그죠? 대입하게 되니까 2분의 1 뮤 H 제곱 혹은 2뮤분의
B제곱 이런 형태를 쓰겠죠. 요래 되는 걸 여기다가 대입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마침 μ0라는 요 μ가 분모에 들어가도록 요거를 대입을 하게 되니까 얼마 나온다? 2μ분의 B제곱의 S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게 마침 이걸 뭐로 도놨다? 여기서 비례상수 K라고 도놨죠. 이렇게. 그리고 이게 특별한 문구가 없는 다음에는 어떻게 된다? 공기 중임을 감안한다 그러면은 μ0라고 대입을 해줘도 문제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μ0로 대체한다. 그로 답이 몇 번? 다번이 되겠죠. 이거는. R을 직렬회로죠. 11번 같은 경우는 소비되는 전력을 묻고 있으니까 당연히 유효전력을 구하는 문제가 됩니다. 유효전력 R을 직렬회로일 때 유효전력 P는 I 자승 R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전류값을 구하면 되죠. 전류는 Z분의 V, Z값이 R을 직렬회로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V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그러면 R값이 4ohm이고 L값이 3ohm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때의 전압이 220. 코로 4제곱 플러스 3제곱에 220 하니까 이 값은 44A. 코로 여기를 대입을 하니까 44A에 그때의 저항값은 얼마? 4ohm이더라. 그래서 계산하니까 이게 7744 단위는 와트가 되겠죠. 나분이 되고 12번 같은 경우는 저압 옥내 간선에 의해서 전기 사용기구에 있는 그 저압 옥내전류의 분기계수에 시설한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는 원칙적으로 어디에 설치해야 됩니까? 3m 미만에 설치해야 되죠. 그래서 아마 이런 그림을 조금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원칙적으로 차단기는 어디에 대해서 3m 미만에 설치하는 게 원칙이다. 그렇지만 여기서부터 3m를 넘어서고 8m 미만일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현재 여기에 사용하고 있는 I0의 전류값에 얼마? 최소 35% 이상에 해당되는 전선의 굵기 혹은 차단기 크기로 해줘야 되고, 만약 이게 여기처럼 거리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에는 최소 어떻게 해야 된다? 55% 이상의 값으로 해줘야 된다. 그 말은 여기에 있는 차단기의 전류값이 100A다 혹은 전류값이 100이다. 그랬을 때 3m 미만일 때 이게 만약에 10A의 부하를 걸었다 그러면은 10A에 해당되는 굵기나 차단기로 하면 되지만, 이게 똑같은 10A를 이렇게 거리가 한 7m나 혹은 8m 정도 했을 경우에는 최소 얼마짜리 해줘야 된다? 35A 넘는 전류값으로 해줘야 된다. 또한 거리에 제한을 두지 않는 8m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최소 굵기가 얼마여야 된다? 55A를 넘는 것으로 해줘야 된다. 이런 개념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얼마? 3m 미만인 것에 설치하는 것이 우선이다. 13번은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감지기 회로에는 어떤 전선 굵기를 써야 되는가? 바로 얼마예요? 옛날에 했던 1.2mm, 다시 말하면 1.5 스퀘어짜리를 써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일반적인 조작선, 제어선에 해당되기 때문에 1.5 스퀘어지만 옥내 배선에 있어서의 최소 굵기는 바로 2.5 스퀘어 이상이 됩니다. 그죠? 일반적인 경우에. 14번은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에서 사칙 연산 등의 연산 결과를 일치적으로 저장해놓은 레지스터를 갖다가 어쿠뮬레이터, 즉 누상기라 그러죠. ACC로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명령 레지스터, IR, 프로그램 계수기, 스택 포인터 이런 것들도 그 레지스터의 종류에 다 들어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알아봐 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PC 같은 경우, 즉 프로그램 계수기 같은 경우 메모리 주소를 갖다가 기억하는 거, 스택 포인터 같은 경우는 스택의 위치를 나타내는 레지스터, 그게 바로 후입 선출 LIFO에 해당되는 역할을 하게 되죠.
15번은 PN 접합 다이오드의 순방향 특성에서 실리콘 다이오드의 브레이크 포인터, 다시 말하면은 컷인 볼테이지가 얼마냐, 즉 다시 말하면은 도통시키려고 할 때의 최소 전압의 범위가 얼마냐. 게르마늄 같은 경우는 0.4V, 실리콘 같은 경우는 0.7V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실리콘 같은 경우는 0.7V니까 답이 되겠죠. 이렇게. 16번 가공 전선로에 사용하는 원형 철근 콘크리트입니다. 원형자가 들어가면은 기본 그 풍압, 갑총 풍압 하중은 얼마냐? 바로 588 파스칼이 나오죠. 이게 그 표가 답안지라기 때문에 주어져 있을 겁니다. 그거를 참고로 해 주셔야 돼요. 소형 유도 전동기의 슬롯을 사고 스쿠 슬롯을 하는 이유는 바로 크롤링 현상을 갖다가 방지할 목적으로 하죠. 크롤링 현상이라는 것은 차동기 운전으로서 낮은 운전 속도가 주어져 있을 때 자속 분포와 고조파에 의해서 그 마이너스 회전자가 겹쳐가지고 과대 전류가 흘러서 결론적으로 모터가 소선되는 현상을 갖다가 크롤링 현상이라 그러죠. 주로 소형 농형 기구에 보통 많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크롤링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슬롯 자체를 빗금천원식으로 삐뚤하게 사용을 하는 걸 갖다가 경사슬롯, 다시 말하면 스쿠슬롯이라 그러고, 게르게스 현상은 1차를 3상, 2차를 단상으로 두었을 경우에 동기 속도의 50%에서 그 차동기 토크와 발생해서 속도가 늦게 돌아가는 현상이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그 유도 전동기를 기동시킬 수도 있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게르게스 현상. 그리고 이거는 라번이 되고요. 18번 같은 경우는 용량 100kV의 단권 변압기에서 3000V를 3300으로 승합시켰다. 부하에 공급할 수 있는 부하 용량문수입니다. 즉 부하 용량분의 자기 용량은 높은 전압에 높은 전압 마이너스 낮은 전압에서 요거를 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식을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은 얼마냐면은 PN은 모르겠고 구해야 되니까 자기 용량이 10kV였습니다. 높은 전압이 3300이었고 승합하는 전압이 3300에 3000을 빼죠. 고로 PN은 얼마 나온다? 110kVA가 나오겠죠. 답은 19번 같은 경우는 진리표와 같은 출력의 논리식을 간략화한 것을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요. A, B, C 그리고 출력 X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0, 0, 0, 0 0, 0, 1, 1 0, 1, 0, 1, 0, 1, 0, 1 이런 형태로 주어져 있으면은 출력 1이 된 녀석만 찾아내는 겁니다. 바로 요거 출력. 그리고 여기도 여기에 출력. 그리고 끝에 두 개 여기에 출력.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거를 1이 됐는 거에 대해서 0은 A 바로 1은 그냥 그대로 표현을 해보는 겁니다. 옆에 있는 것은 AND 게이트니까 A바, B바, C. 요거는 A바의 B, C. 이거는 AB의 C바. 이거는 A, B, C. 이렇게 각각 떨어져 있는 것은 어떻게 한다? 다 플러스 시키면 된다 이거지. 그래서 여기에 이것에 대한 전체 식을 보니까 X는 요 그대로 쓰면 되죠. A바, B바, C 플러스 A바의 BC 플러스 AB, C바 플러스 ABC 이렇게 된 것을 두 개씩 각각 묶어내는 겁니다. 즉 여기에 AB, AB 여기에 같고 여기는
AC가 같죠. 그러면은 A바 C가 되고 B바 플러스 B 플러스 AB가 되고 C바 플러스 C 이렇게 되죠. 여기에 서로 이렇게 된 거예요. 크기가 얼마 돼요? 1이 되죠. 그로 최종 출력이 남는 거는 A바 C 플러스 AB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라번이 되겠죠. 이렇게 간략화를 시킨다. 그럼 여기서 당연히 이러한 진리표를 가지고 먼저 뭐부터 찾아야 돼요? 논리식부터 먼저 만들어내야 된다 이 말이죠. 전격 30kV의 1차 전압이 6600, 권수비 30인 단상변압기 2차측 전격 전류는 얼마냐? 이 말은 권수비가 주어져 있고 전압이 1차측으로 주어져 있지만도 변압기의 특성상 1차 전압, 1차 전류의 했는값이나 2차 전압, 2차 전류의 했는값이나 뭐다, 요 전체 용량은 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권수비 A는 V2분의 V1, 전류값은 어떻게 돼요? 반대로 되죠. I1분의 I2의 형태를 취하니까 I2는 여기에서 보내면 되니까 권수비의 I1 이렇게 나오겠죠. 권수비가 30이라고 이미 주어져 있으니까 30은 요 I1은 여기 있는 요거 가지고 찾으면 됩니다. 그죠? 즉 V1을 반대로 보내면 되니까 V1이 6600 출력 P가 30kV 그게 136.4 암페어가 된다. 그래서 이게 나번이 되겠죠. 어, 21번처럼 이렇게 분류기의 배율을 나타내는 거. 분류기는 말 그대로 전류기의 이 측정 범위를 확대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이렇게 RS라는 분류저항이 있으면은 여기에 전류계가 이렇게 있다 이거죠. 이렇게 서로 병렬로 달아가 쓰는 거죠. 그럼 이쪽에 흐른 전류를 전체 전류 I0라 그러고 이쪽에 흐른 전류를 I라고 그러면은 요거의 전류계와 이렇게 병렬로 저항을 단다 이거죠. 그럼 요 내부 저항을 그냥 R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했을 때 이 출력되는 식은 내가 여기에 흐르는 요 전류 I라는 값은 1 플러스 여기에 있는 RS분의 분류저항분의 내부저항 R 해놨는 거를 곱하기 전체 전류라고 표현을 하겠죠. 이게 바로 배율 M이다. 배율 M. 아, 요게 반대로 됐습니다. 요게 I0고 요게 I.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요게 열로 가니까 나머지가 I분의 I0 해놨는 게 바로 1 플러스 RS분의 R. 이게 바로 배율 M이 된다. 배율 M. 그래서 이게 답이 되겠죠. 답.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전기공사 물량 산출 시 전기 재료의 할증률 중 옥내 케이블에 대한 값은 얼마로 두고 있는가? 이거는 할증률은 일반 전선일 경우에 뭐 전련 전선을 두고 얘기했죠, 그죠? 이게 옥내가 있고 옥외가 있고 케이블일 경우에 옥내가 있고 옥외가 있습니다. 옥내는 기본 10%고 옥외는 요거는 5%, 케이블일 경우에 요거는 5%, 옥외일 경우는 3%입니다. 요 순서를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여기서는 답이 5%니까 답이 되겠네요. 공기 중 10웨버의 자극에서 나오는 전기력선의 총 수는 얼마가 되는가? 자기력선 수는 바로 μ0분의 m이죠. μ분의 m이다. 공기 중이니까 μ0를 넣었죠. μ0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고 10웨버의 자극을 가지니까 결론은 얼마다? 7
0.958 곱하기 10의 6승계가 된다. 답이 나와본 되겠죠. 영구자석을 회전자로 한다. 회전자로 보통 자석 자체를, 즉 자석을 회전시키는 것은 바로 뭐예요? 동기기밖에 뿐이죠. 그래서 자석을 회전시키는 것은 동기기다. 이런 의미가 되고. 25번에 지중전선로를 직접 매설시기에 의해서 시설하는 경우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얼마? 1.2m 이상의 깊이에 묻어야 되죠. 만약에 중량물이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인 기타의 장소는 0.6m 이상이고, 또한 그 지중 케이블 상부에는 바로 뭐를 경광판이나 경질 비닐관을 갖다가 덮어서 매설을 하는 게 기본이 되겠죠. 26번 용량이 서로 다른, 그러니까 임피던스 전압이 퍼센트 임피던스 전압이 서로 다른 두 개를 병렬 운전했을 때에 각각에 해당되는 분담에 대한 것을 묻고 있죠. 그리고 26번 같은 경우는 기준이 바로 퍼센트 임피던스가 바로 작은 것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게 되죠. 그렇게 했을 때에 PB분의 PA는 각각에 있는 용량 P 라지 A, P 라지 B, P 라지 A의 퍼센트 임피던스는 서로 반비라니까 뒤집어 놔야 되죠. 그럼 여기서 용량 10kV의 임피던스 전압이 5%와 용량 30kV의 임피던스 3%다. 그럼 뭐가 기준이에요? 당연히 PB가 기준이죠. 즉 10kVA의 5%하고 30kVA의 3%가 있다. 그럼 이게 기준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요거를 PB로 두고 요거를 PA로 둘 거니까 A로 둘 거니까 이게 기준이 된다 이거죠. 그럼 이게 기준이 되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용량이 바로 뭐예요? PA에 해당되는 용량이 되겠죠. 그래서 PA는 이걸로 보내니까 P 라지 B 최초에 있는 용량에 대한 거니까 30분의 10이고 ZA 값이 이게 5%고 이게 3%가 되죠. 거기에 따라서 기준이 PB가 30되죠.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밑에 이걸 없앤다는 얘기입니다. 고로 얼마 된다 이게? 바로 6kVA가 나와요. 그러니까 PA라는 녀석은 얼마만큼 부하분담을 한다? 전체 용량 10kV 중에서 6kV만큼만을 갖다가 36 중에 6kV만큼을 갖다가 부하분담을 시킨다 이 말이죠. 나와보게 되고. 그럼 결론적으로 얼마만큼? 전체 용량 P는 PA의 용량하고 PB의 용량을 다 더해야 되니까 6 플러스 30만큼 이렇게 부하분담을 하겠죠. 36kVA. 그래서 이게 이 문제를 풀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퍼센트 임피던스가 작은 것을 기준으로 풀이를 해줘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27번에 다이오드의 에버런치 현상. 에버런치란 말은 항복 전압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원래 다이오드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죠. A에서 B점으로 한쪽 지점만 흐르도록 되어 있는 것을 그 역전압을 걸었을 때 어떻게 된다? 다이오드가 파괴되는 현상을 갖다가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버런치 현상, 즉 항복 전압을 갖다가 바로 역방향이 클 때 발생한다.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될 것이고, 이진수에 대한 이진수가 0, 1, 1, 0, 0, 1, 1, 0이죠. 여러 데 있는 이걸 갖다가 2의 보수를 한다. 그러면 2의 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1의 보수를 먼저 구해야 되죠. 0을 1로, 1을 0로, 0으로 바꾸는 게 바로 1의 보수죠. 1, 0, 0, 1, 1, 0, 0, 1. 여기서 이렇게 바꾸면 이걸 뭐예요? 1의 보수가 됩니다. 1의 보수 해놨는데다가 뭐만 더 더하면 돼요? 플러스 1만 하면 된다 이거지. 이진수로 1을 더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로가 되고 하나 캐리가 올라가니까 1, 0, 1, 1, 0, 0, 1. 이래야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것을 찾으니까 바로 라번이 된다. 이게 바로 2의 보수가 될 것이고, 29번은 60Hz로 제작된 삼성 유도 전동기를 동일한 전압에 50Hz 전원으로 사용할 때 나타난다. 즉, 주파수를 갖다가 60에서 50으로 낮췄죠. 그렇게 됐을 때 철소는 어떻게 되는가? 철소는 원래 PI라는 것은 히스테리시스손과 와르손의 합성이죠. 여기서 히스테리시스손은 주파수분에 공급되는 전압의 제곱 1이 되니까 주파수가 어떻게 돼요? 낮아졌죠? 낮아졌으니까 히스테리시스손이 증가합니다. 고로 철손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철손은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무브화 전류 자체는 요거는 증가할 수밖에 뿐이죠. 그 이유는 철손 자체가 증가하니까, 손실이 증가하니까, 즉 무브화 전류는 I0라는 말은 IW라는 철손 전류와 자화 전류의 벡터적 합성이죠. 고로 철손이 증가하니까 당연히 철손 전류도 증가한다. 고로 무브화 전류도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나번은 맞는 말입니다. 그죠? 자속은 어떻게 되는가? 자속은 주파수 자체가 감소하게 되면 자속은 증가하게 될 것이고, 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속도는 그 주파수가 증가하니까, 자, 주파수가 감소하니까 P분의 120F라는 거에서 이게 감소하니까 속도도 당연히 감소해야 되는데 증가했다 하니까 잘못됐죠. 삼상 배전선로의 말단에 늦은 역률 80%, 150km의 삼상 평형 삼성 부하가 있다. 이때 부하점에 부하와 병렬로 전력용 콘덴서를 접속해서 선로 손실을 최소로 한다. 그럼 선로 손실이 언제 최소가 될 것인가? 역률이 100%일 때 선로 손실이 최소가 되겠죠. 고로 뭘 구하라는 얘기입니까? 콘덴서 용량 구하라는 얘기죠. P는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 고로 여기에 150km고 탄젠트에 있는 거, 역률 있는 거 그대로 넣습니다. 아크 코사인 0.8 마이너스 탄젠트에 아크 코사인 1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뒤에 이건 제로 나와요. 그럼 앞에 그만 계산하니까 얼마 나온다? 112.5 kVA에 해당되는 용량에 해당되는 콘덴서 용량을 달아줘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32번은 이건 앞에 기출이 꽤 많이 됐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합성 저항값을 실제로 저항의 값을 똑같이 줘놔놓고 동일한 저항값을 줘놓고 나중에 구하라 나오죠. RAB는 원래 2분의 3의 하나의 저항값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2분의 3의 한 개 값이 3ohm이니까 얼마? 4.5ohm이 전체 합성 값이다. 이렇게 표시되면 되고요. 32번에 D형 플립플롭. D형 플립플롭은 어떻게 돼요? 이게 RS 플립플롭을 어떻게 합니까? 낫 게이트를 하나 거쳐가지고 가지고 들어가는 걸 얘기하죠. 물론 여기에는 클럭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됐을 때 나오는 게 이게 출력 Q가 된다. 이거를 보통 그림을 그려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렇게 D 플립플롭이라고 표현을 하고 여기에 클럭이라고 표시하겠죠. 물론 낫 게이트의 형태를 취하고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해놓죠. 그죠? 이거에 대한 보통 출력식을 보면은 D가, 즉, 입력이, 여기는 입력이 0이 들어가냐, 1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클럭이 존재하겠죠? 클럭이 항상 얘는 상승 H에서 존재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입력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갈 때 기준으로 상승 H를 기준으로 했을 때 출력 Q 값은 어떻게 되느냐? 안 들어가면은 제로고 들어오면은 1이다. 이런 개념이 바로 이게 D 플립플롭입니다.
그래서 D 플립플롭은 들어가는 입력 중에 하나를 뭘로 바꾼다? NOT 게이트를 바꿔서 보통 사용하는 게 D 플립플롭이다. 그로 D 플립플롭의 출력을 낼 수 있는 조건 자체는 입력이 1일 경우에 출력이 나온다. 이런 개념. 33번에 1011에 해당되는 걸 그레이 코드로 바꿔라. 그레이 코드는 여기서 영어는 그대로 내려와요. 1로. 그 다음에는 이 두 개를 이렇게 더해요. 플러스 시켜가지고 가져옵니다. 1과 0을 더하니까 그건 1이 되죠. 그 다음 여기는 0과 1을 또다시 더해요. 더하니까 이것도 1이 되고, 요거 더하니까 얼마 돼요? 끝자리는 제로가 나오고 캐리가 하나 발생하죠. 캐리는 없애버리고 최종 끝에 것만 고려를 합니다. 이게 바로 그레이 코드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답이 되죠. 34번 같은 경우는 전력용 콘덴서의 내부 소자 사고 검출 방식은 콘덴서 외함 팽창 변이 검출, 콘덴서의 외함 자체가 배가 불렀냐 안 불렀냐 이런 거에, 또 그런 중성층간 전압 검출, 또한 중성층간 전류 검출 방식에 의해서 사고를 갖다가 검출할 수 있다. 라번에 해당되는 것은 해당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전압하고 전류 검출 방식 이외에 팽창 변이 검출 방식, 이렇게 총 3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5번에 애사 사용공사에 의한 과복내 배선에 대한 사항입니다. 앞에 우리 1번 풀이할 때 나왔던 사항이죠. 전선과 조영제를 갖다가 지점 간의 거리, 그리고 전선 굵기는 기본적으로 6스키아 이상을 써야 되고, 그리고 5cm 이상의 조영제와의 거리, 전선 상호 간의 거리는 8cm, 이런 케이스가 있었죠. 그래서 적당하지 않는 걸 찾으니까 바로 답원이 됩니다. 전선과 조영제의 거리를 5cm 이상인데 4.5cm로 했으니까 4.5는 바로 저압과의 관계가 되겠죠. 36번에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인덕턴스를 직렬 연결하면 리액턴스는 어떻게 되는가? 당연히 인덕턴스는 저항하고 똑같이 취급하면 되죠. 직렬 연결하면 당연히 리액턴스가 커지고, 가번이 맞죠. 마번에 저항을 병렬 연결하게 되면 합성 저항은 당연히 작아집니다. 그죠? 그래서 병렬 연결하면 할수록 당연히 저항값은 줄어든다. 그러면 콘덴서를 직렬 연결하게 되면 용량은 감소하고, 병렬 연결하면 용량은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콘덴서는 병렬로 보통 연결을 많이 했으죠. 유도 리액턴스는 엑셀은 2πFL로 쓰니까 당연히 주파수와 리액턴스는 서로 비례하는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반비례한다 그랬으니까 잘못되는 것이고, 유니온 커플링은 바로 돌려 끼울 수 없는 서로 금속관을 접촉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유니온 커플링이다. 명령어 주소 부분에 있는 내용이 데이터가 되는 주소 지정 방식, 바로 즉치 혹은 즉시 주소 지정 방식이 되겠죠. 연산에 사용할 재료가 명령어 오퍼랜드에 있는 주소 방식이 됩니다. 메모리를 갖다가 가장 적게 참조를 하겠죠. 39번입니다. 공급점 30m에 70A, 45m에 50, 60m에 30A 부하가 걸려있다. 이 말은 그림의 형태를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에 30m 지점에 부하, 그리고 45m 지점에 부하, 60m 지점에 부하가 있다. 이때 얼마냐? 70, 50, 30A의 부하가 이렇게 걸려있다. 이래 됐을 때 부하 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얼마냐? L은 내가 L 값을 구하니까 전체 시그마 전류 값을 다 더하고 시그마 거리와 30, 45, 70, 60
이라는 거에 시그마 li를 곱했는 걸 갖다가 다 더하면 된다 이거죠. 그럼 70 플러스 50 플러스 30에 70A일 때 30, 50A일 때 45, 30A일 때 60을 해서 계산하니까 얼마 나온다? 41m가 되더라. 이게 바로 부하 중심점까지의 거리가 된다. 물론 여기서 요 치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얘기하겠죠. (40번) 같은 경우는 120도의 위상차를 갖는 삼상평행 전원이 삼상전파정류 회로입니다. 삼상전파정류 회로는 이런 형태를 취하겠죠. 120도만큼의 위상차를 가지면서, 그럼 전파란 말은 하단에 있는 이 그러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 쪽에 있는 걸 바로 위쪽으로 올리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고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펄스파 자체가 한 개씩 더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면 총 펄스파가 몇 개다? 6개가 될 것이고, 전파 정류일 경우에 삼상전파는 1.352 그래가지고 최종 직류 출력 값을 나타내겠죠. 그래서 여기서 그 해당이 안 되는 거, 잘못된 걸 찾으니까 바로 3번이 되겠죠. 펄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나와야 되는데 3개만 나온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온 됐을 때의 각각에 있는 다이오드에 출력할 수 있는 값 자체들을 표기해 놓은 것은 다 맞는 말이고요. 고압 및 특고압의 전로에서 전력 내력 시험을 할 때 규정에 의한 시험 전압은 대지 사이에는 몇 분간 견뎌야 되는가? 기본 10분이죠. 그리고 뭐 이 10분뿐만 아니라 뭐 비접지식일 때 7000V 이하일 때는 사용하는 전압의 뭐 1.5배, 최저 시험 전압은 500V, 그리고 7000V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1.25배의 최저 시험 전압 1500V, 이런 형태로 주어진 것도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안지에 표를 참고로 하셔야 되고, 또 케이블 시험인 경우에는 직류 사용할 수 있는데 직류는 교류 전압의 2배에 해당되는 것을 해야 되고, 만약에 그 정전이 어려울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한다? 누설 전류를 1mA 이하가 되도록 유지하면은 가능하다. 뭐 이런 규정도 있으니까 같이 봐두셔야 됩니다. 42번에 삼상 동기발전기의 단락비 산출하는데 필요한 시험은 바로 무부하 포화 시험과 삼상 단락 시험이죠. 두 개의 전력계를 사용해서 평형 부하를 삼상혈의 역류를 측정한다. 전력계의 지시가 각각 1kW와 3kW, 1, 3 몇 배예요? 3배죠, 그죠? 이렇게 됐을 때 이 회로의 역류는 얼마냐? 원래 역률 코사인 세타는 2배의 P1제곱 플러스 P2제곱 마이너스 P1, P2분의 위에는 2개 P1 플러스 P2 이렇게 해서 원래 구해야 돼요. 그렇지만 이렇게 할 때마다 계속 계산에 의해서 구하기가 힘드니까 보통 만들어 놓을 때 어떻게 만들어 놓는다? 그 P1 값하고 P2 값이 같게 되면은 그때의 코사인 세타는 얼마다? 1이다. 만약에 P1이나 혹은 P2가 둘 중에 한 개라도 0이 된다. 둘 중에 한 개만 0이어야 돼요. 둘 다 0이 아니고 그때의 역률은 얼마? 0.5다. 한 개가 다른 거의 2배가 된다. 그 말은 1kW가 되고 2kW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2kg고 여기에 1 되면은 곱하기 2가 되니까 2배가 되겠죠. 이럴 경우에는 여기에 0.866 한 개가 다른 거에 3배가 될 경우에, 그러니까 이것처럼 1, 3 혹은 3, 1 관계없습니다. 이래 될 경우에는 0.75 약 이렇게 해서 아예 외워두시는 게 일일이 계산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이게 답은 답은이 됩니다. 답.
44번에 저압의 지중전선이 지중약전류전선 등과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 상호 이격거리가 몇 cm일 때는 지중전선과 지중약전류전선 사이에 견고한 내화선 격벽을 설치하는가. 즉 일반적인 간격 이외일 경우에는 무조건 중간에 뭐를 내화선 격벽을 설치하라. 바로 저압일 경우에는 30cm가 되겠죠. 저압 또는 고압, 저고압일 경우에는 30cm가 되고 특고압일 경우에는 60cm일 경우에 내화선 격벽을 설치한다. 다음 중 데이터 전송 명령이 아닌 것, 즉 데이터 전송을 한다는 말은 현재 있는 것을 다른 데로 옮긴다는 얘기죠. 이동 명령입니다. 바로 대표적인 게 로드, 아웃풋, 인풋, 스토어, 무브, 이동하라. 익스체인지, 푸시팝, 익스체인지, 이런 것들. 데이터 조작 명령. 조작 명령은 말 그대로 산술연산, 예를 들어서 가산, 감산, 승산, 재산, 또한 비교, 보수, 인크리먼트 이런 거는 다 전부 다 증가, 감소, 논리연산, AND, OR, exclusive OR, not 이렇게 된 것들 있죠. 또 그리고 그 좌우 비트 이동, 회전, 로테이션, 기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데이터 조작 명령이 들어가요. 그로 전송 명령 이외에 다른 것들은 다 뭐라고 보시면 되겠다. 데이터 조작 명령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송 명령이 아닌 걸 찾으니까 바로 납은 인크리먼트가 되겠죠. 인크리먼트가 바로 보수. 보수는 바로 데이터 조작 명령에 해당이 된다. 저항 시범, 유도 리액턴스 시범인 직렬 회로에, 즉 저항과 유도 리액턴스 값이 똑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전압과 전류에 흐르는 전류의 위상차는 똑같으면 무조건 45도예요. 즉 세타는 아크 탄젠트 실수분의 허수 이렇게 되니까 아크 탄젠트 10분의 10이니까 몇 도 나온다? 45도 나오게 돼요. 그래서 실수부와 허수부의 값이 같으면은 무조건 몇 도? 45도의 값이 된다. 입출력 주소와 기억장치 주소를 구별하는 입출력 방식을 갖다가 바로 isolate IO 합니다. 격리형 입출력 방식이죠. 만약에 memory map IO 같은 경우는 이거는 구별하지 않고 같이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isolate 혹은 memory map에 구별을 한다. 48번처럼 이렇게 콘덴서가 그 보조건성과 이 회전자를 갖다 회전시키기 위해서 콘덴서가 있는데 개폐길 옆에 하나 더 달아놨죠. 그림에서 보면은요. 이 목적이 바로 뭐냐? 바로 그 운전 시의 효율을 개선하고 역류를 크게 하고 또한 기동 회전력을 갖다가 크게 주기 위해서 처음에 기동할 때는 콘덴서 2개를 썼다가 기동이 끝나고 나면 1개를 제외시키는 방법이죠. 이렇게 하는 걸 갖다가 되는데 도움이 안 되는 거 바로 가번이 되겠죠. 가번. 정력 운전하고는 관계가 없다. 동기발전기에서 전기자 권선을 단절권으로 하게 되면 단절권과 분포권, 원칙적으로 단절권은 바로 제5고조파를 제거해서 파형을 개선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분포권은 처음부터 아예 파형 개선이 주 목적이고요. 그래서 고조파 제거가 가장 큰 목적이다. 라번이 되겠죠. 라번. 50번은 무한히 긴 직선도체에 전류를 흐를 때 자석밀도 B는 μH라고 쓰죠. 그럼 이 H 무한히
긴 직선도체니까 무한장 직선도체는 2파이 r분의 i죠. 대입을 하니까 뮤에 2파이 r분의 i 되는데 이게 뭐 여기서는 결론은 뭐예요? 뮤제로 공기중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라번이 될 것이고 51번에 각종 전선에 해당되는 접속하는 경우 뭐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이죠. 그래서 전선의 세기는 20% 이상 감소시키지 말아야 되니까 나번 같은 경우가 바로 잘못된 거죠. 전련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80% 전련 효력은 현재 있는 똑같은 거에 해당되는 전련 효력이 같아야 되고 기계적 강도가 이제 80% 이상 유지해야 되죠. 당연히 전기 저항은 증가시키지 말아야 되고 그죠? 그래서 해당되는 걸 찾으니까 바로 가번이 됩니다. 그래서 접속 슬리브라든가 전선 접속기를 이용해서 직접 접속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52번에 유도전동기에 의한 각각의 관계식이죠. 유도전동기 가면은 2차 입력대, 2차 동선대, 기계적 출력은 1대 S 대 1-S. 요 식이 기본이죠. 그럼 여기에는 요 두 가지에 해당되는 거. P2 대 P2C는 1대 S. 고로 2차 동선은 슬립 곱하기 2차 입력의 크기로 표시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번이 되고. 53번은 유도전동기에서 제동건선의 사용 목적은 바로 난조 방지죠. 그럼 난조는 별로 속도 조절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왜 발생하는가? 관성 모멘트가 작은 경우에 제동건선이나 기타 이런 걸 보통 설치를 해서 하고 프라이얼 효과나 기타 이런 걸 부착을 시키죠. 부하급변으로 인한 조속기가 너무 예민한 경우 또 고조파가 포함된 경우 그래서 고조파 포함을 안 시키기 위해서 분포권, 단절권, Y결선 이런 것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동기화력이 줄어든 경우에 이렇게 되죠. 그리고 난조로 인한 진동은 처음에는 많이 발생하다가 자기 스스로 그 동기기가 그걸 없애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점차적으로 줄어들어서 원상복귀가 되는 현상입니다. 카노도에 대한 상태를 그림과 같을 때 간략화시켜라. 카노도는 BA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있는 게 A라는 얘기입니다. C가 되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0, 0, 0, 1, 1, 1, 1, 0 0, 1 요게 출력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묶을 때 어떻게 묶을 수 있다? 무조건 2의 어떤 승수로 묶을 수 있죠. 그래서 이게 4개를 한꺼번에 묶는다. 서로 요면과 요면이 이렇게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렇게 됐을 때 변화되지 않는 것만 찾으면 됩니다. 이것만 변화 안 됐죠. 제로에서 제로로 갔습니다. 그죠? 그거 얼마 돼요? A바가 되겠죠. 출력식은 A바가 됩니다. 라번이 되죠. 55번부터는 공업경영이죠. C관리도에서 K가 20인군의 총 부적합 개수가 58이다. 그 관리도의 UCL 혹은 LCL 즉 를 이제 관리 한계선의 상한과 하한을 갖다가 골라내라 이 말이죠. 그럼 그걸 하려면 뭐부터 찾아야 돼요? 센터라인인 CL부터 구해야 되죠. 즉 C바 중심 라인, 중심선은 K의 시그마 C라고 표현을 하겠죠. K가 20이고 전체 부적합 개수가 58이에요. 하니까 이게 2.9가 되고요. 관리 한계선을 구해야 되니까 관리 한계선은 UCL, LCL로 표현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C바 여기 있는 중심선 플러스 마이너스 3의 루트 C바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면은
2.9 플러스 마이너스 3에 루트 2.9 하니까 그 크기가 8.01에서 마이너스 시켜보니까 마이너스 2.21 나오죠. 고로 플러스 해줄 때는 8.01이니까 바로 뭐예요? 상한선, 관리 한계선의 상한선은 8.01이고 하한선은 2.1이 마이너스니까 고려하지 않으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8.01과 고려하지 않음 했는 게 바로 라번이 된다. 56번에 공정 중에 발생하는 모든 작업이나 검사, 운반, 저장, 정체 등을 도식화한 것으로 또한 분석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소요시간, 운반, 거리 등의 정보가 기재된 것을 갖다가 이거를 뭐라 그런다? 흐름 공정도 혹은 플로우 프로세스 차트 그래 유통 공정도라 그러죠. 라번이라 그럽니다. 여기서 1번에 있는 이 공정 분석이라든가, 작업 분석 혹은 공정 분석, 이거는 말 그대로 이러한 정보가 담겨져 있는 걸 갖다가 분석한다는 문구가 들어가야만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공정 분석도 보면은 제품 공정 분석, 사무 공정 분석, 그리고 작업자 공정 분석, 이런 형태로 표시가 된다 이거죠. 영어 같은 경우는 정보만 기재했기 때문에 바로 플로우 차트, 다시 말하면 유통 공정도 혹은 흐름 공정도라 그런다. 검사의 분류 방법 중에 검사가 행하는 공정에 의한 분류, 그러니까 검사를 행하는 공정, 어떤 공정에서 검사를 행하겠는가에 속하는 걸 갖다가 찾으니까 검사 공정에 의한 분류 같은 경우는 수익검사, 공정검사, 출하검사, 그리고 최종 완성검사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건 라번이 바로 제품 검사가 행해지는 공정에 해당되고 관리 샘플링이라든가 로트별 샘플링, 전수검사 이런 거는 전부 다 바로 검사 방법에 의한 분류입니다. 즉 판정에 의한 분류가 된다. 단계 여유, 슬랙은 바로 가장 늦은 예정일하고 가장 빠른 예정일에 대한 그 차이를 갖다가 단계 여유라 그럽니다. 가장 늦게 납품하는 거, 가장 일찍 납품하는 거의 차이를 단계 여유, 슬랙이라 그런다 이거죠. 59번에 테일러에 의해 처음 도입된 방법으로 작업 시간을 직접 관측합니다. 그럼 어떻게 관측하느냐? 시계 가지고 관측할 수밖에 보이죠. 그래서 이 방법을 스톱워치법이라 그럽니다. 스톱워치법. 그리고 60번 브레인스토밍의 가장 관계가 깊은 거. 브레인스토밍이란 것은 바로 일정한 테마를 가지고 서로 회의 형식으로 그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의사 표현을 하는 걸 갖다가 브레인스토밍이라 그럽니다. 이 브레인스토밍의 방식을 이용했는 것이 바로 특성 요인도가 됩니다.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을 이용해서 지식과 문제의 원인에 의한 그 원인의 의견을 갖다가 수집할 목적으로 쓰는 게 바로 특성 요인도다. 보시면 되고요.